이런 느낌만 본인한테 자꾸 주면 됩니다. 그게 내부 동기예요.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그 효용감. 근데 우리가 이게 숙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건 나는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분명히 내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면 어제보다 나아진 그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내 삶을 정렬해 나갈 때 지루한 구간을 어떻게든 잘 견뎌야 된다. 거기서 의미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몰입, 마스터의 구간, 그쪽으로 갈 수 있다. 삶이 완전히 정렬된 그런 느낌.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구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루한 구간을 견뎌낼 때 얼마나 지속될지 몰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6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1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그 영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몰입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행동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 행동 자체가 좋아지는 그 영역까지 들어가려면 계속 반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뇌는 기존 방식대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거 힘든 거야, 그만둬 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뇌가 왜 자꾸 그런 속삭임을 보내냐면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그래요. 새로운 시도는 뇌 입장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그 관성이 존재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계속 가져야 돼요. 이 반복하면서 마스터리의 과정을 겪는 거, 지루한 숙달의 과정, 이걸 견뎌내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걸 버텨낼 수가 없어요. 왜? 결과가 안 주어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내가 6개월 노력하고 1년 노력해도 내가 대회에 나가서 1등은 못할 거고, 체스를 내가 1년 했다고 해서 체스 대회에서 등수에 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견뎌낼 때 결과 가지고 견뎌낼 수는 없어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뭘로 점검을 해야 되냐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방향이 맞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정의 매일매일의 저항이 뭐냐면 귀찮은 느낌이 들어. 이게 나한테 익숙해진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귀찮아. 귀찮지만 뭔가 그래도 반복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안 했을 때 좀 안 좋은 감각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해요.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켜켜이 쌓이는 이 느낌 자체가 점점 좋게 변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딱 중단이 된 어느 하루, 그 하루가 불쾌해져. 하기는 귀찮았지만 안 해보니까 조금 이상해. 그게 어색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정착은 안 됐지만 정착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기 싫다가도 하면 좋은 감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시간도 금방 가고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직 여전히 원래 머물려는 그 관성, 하기 싫다라는 그 저항 계속 아직 존재하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은 느낌이 들었다가 근데 막상 해보면 괜찮아,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하기 싫은 느낌이 든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거 별 필요 없구나 내 인생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하기 싫은 느낌이 있더라도 실상해 봤을 때 꽤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고 완성된 어떤 내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련을 해 나가는 과정은 영원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마스터리의 저자 조지 레너드는 합기도를 배우면서 이 마스터리의 그 감각이 본인한테 느껴졌고 개인과 기업의 코칭이라는 영역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책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만큼 수련을 해야지 기술이 완성이 됩니까? 합기도 사범이고 또 관장이기도 하니까 본인한테 그런 질문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가 죽는 그날까지 너는 성장할 거야. 완성이라는 단계,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 자체가 우리가 계속 숙달해 나가고 계속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거지, 완성된 영역, 종착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에너지, 지루함을 이겨내고 숙달시켜 나가고 삶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하루하루의 그 과정 자체가 존재하는 거지, 목적이나 목표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단계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벽을 상정을 하거나
결과를 상정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숙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완벽하지 않은 나 자신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직 이것밖에 안 돼? 라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 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단계에 있건 나는 뚜벅뚜벅 걸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분명히 내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면 어제보다 나아진 그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잘하고 있구나 라고 한마디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꽤 재밌네. 나는 나아지고 있어. 이런 느낌만 본인한테 자꾸 주면 됩니다. 그게 내부 동기예요. 외부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그 효용감, 그걸 가지고 내일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든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느낌. 반복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느낌이 옵니다. 나는 계단을 타는 사람이야. 나는 배를 타는 사람이야. 나는 패들링을 하는 사람이야. 스스로를 어떻게 정의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 행위 자체, 반복하는 행위 자체가 그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정체성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유튜브를 찍다 보면 이 발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또박또박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의식을 하다 보니까 발음이 이상하게 빠져드는데 지난번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와, 아주 집요해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 재밌어. 제가 발음할 때 정체성이라고 발음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는 정체성이다. 정체성. 나 이런 게 잘 안 돼, 원래. 그래서 제 딴에는 좀 또렷하게 하려고 정체성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체성이에요. 원장님 인지하시면 제가 댓글 지울게요. 그 댓글에는 제가 댓글을 안 달았는데 인지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체성 얘기하다가 굉장히 어색하죠. 어쩔 수 없어요.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반복을 해 나가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면 됩니다. 결국 내가 잘하고 있다, 어떤다,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결과보다는 이 과정 자체에서 내가 느끼는 느낌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받냐? 좋은 느낌을 다 받는 거예요. 아직은 어색하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마스터가 하루아침에 되겠냐고 어디. 근데 재밌게도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귀찮다, 하기 싫다, 완벽에 대한 집착, 이게 다 사라져 버려요. 신기하죠. 마스터들은 그런 영역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 재밌게 본인의 일들을 수행해 나가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냅니다. 기업의 CEO들, 탑 클래스에 올라선 운동선수들, 음악으로 경지에 오른 분들, 연극 자체가 본인이 되어버린 연극 배우들, 경지에 오른 분들은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 귀찮을 것 같고 하기 싫을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저런 완벽한 경지에 들어갔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그 경지에 들어간 분들은 그런 게 없어졌어. 이미 사라졌어. 연기 자체가 본인의 삶이 돼버렸고 하기 싫은 느낌보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돈 벌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본인 스스로는 완벽하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제대로 길 위에 올라섰는지,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드릴입니다. 이걸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좀 귀찮은데 안 하면 찜찜한 거, 내 삶에서. 그런 게 뭘까 찾아서 댓글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목표와 과정.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예전부터.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좀 듣죠. 삶의 목표보다 하나하나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낄까요, 사람들이? 결과로 주어지는 보상들. 내가 어떤 투자를 성공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어. 그리고 승진을 했어. 우리 머릿속에는 대부분 목표가 자리 잡고 있지 이 과정 자체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들지만 견뎌야 하는 불편함. 보통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저도 책에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지 글로 움직일 수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계속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등대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과정이 뭘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왔고 그런 중에 최근 한 2년 사이에는 제가 이 목표지향적인 사람에서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억지로 바뀌었냐? 아니고 마음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과정이구나.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어떤 길 위에 올라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희열이나 감동 같은 것은 그 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이뤘을 때 강력한 희열을 주는 것 같지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들은 인생에서 순간순간들이에요. 1등을 한다거나 어떤 대학에 들어간다거나 어떤 매출 목표를 달성한다거나 본인이 배우기로 했던 뭔가를 딱 이루어서 토익 점수가 나왔다거나 했을 때 그건 뭐예요? 한순간, 한 지점이에요. 물론 그 지점에서 이뤘다는 느낌 자체가 지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지속되진 않아요. 어느 순간 그 감각은 좀 희미해져 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쳤던 그 기나긴 그 과정들, 그 과정을 견디고 묵묵히 걸어왔던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진짜였구나. 그리고 그 과정 자체에서 내가 만들어졌구나. 내가 내 자신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만약 목표 지향적으로 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다가 목표를 딱 달성하고 나면 허무함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목표를 또 하나를 세워. 그러면 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또 나아가요. 그리고 또 달성하고 나면 허무함이 생겨.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다음 목표가 설정되기 전까지는 삶을 이끌어 나가는 감각을 일시적으로 좀 소실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과정 자체에 기복이 없어요. 이렇게 쭉 가다가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받아요. 그 다음에 살짝 정체기가 있지만 또 이렇게 길게 과정 자체를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단계 성숙하는 걸 느껴요. 그 다음에 또 성숙을 하고 이게 끝없이 반복이 됩니다. 즉 더 긴 구간이 과정이란 거죠. 이 과정을 살아가는 중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삶이 막 바뀐다거나 그런 건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음 구간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비축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감흥은 적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제가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던 게 언제부터냐면 제가 취미로 서프스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카약이랑은 좀 다른데 패들링으로 속도를 빠르게 타는 스포츠예요. 외국에는 많이 유행을 하는데 국내에는 아직 동호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운동을 접하게 됐을 때 저는 목표 지향적이었어요. 여기 동호인 숫자 얼마 안 되니까 드문 운동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먼저 가서 내가 전국에 몇 위까지 해봐야지. 저는 항상 그 전부터 그런 식이었어요. 뭔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목표가 없이 뭔가를 잘 할 수가 없었어요. 딱 시작을 했는데 패들링을 하는 이 과정 외부에서 보면 단순해. 10km 이상을 가는데 여기서 바다 저기 무인도까지 10km씩 가고 한강을 10km 이렇게 가로질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 하는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1시간, 2시간씩 이러고 있어요. 제가 지루한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마라톤 하는 걸 내가 이해를 못했고 지루한 운동을 하지를 못했고 자극을 주는 운동, 그 순간순간이 재밌는 운동들을 추구해 왔는데 스노보드 타고 점프하고 웨이크보드 타고 그리고 산악용 바이크 타고 이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되는 그런 운동들, 그런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추구하고 살아왔었는데 내가 다리 부상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적게 쓰는 운동을 찾아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속도 위주의 배예요. 하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처음에 진입을 했고 그 전에 행동 패턴대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행동들은 그냥 1등을 하기 위해서 견뎌야 될 무료하고 지루하고 반복되고 재미는 없지만 견뎌야 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웬걸 시작을 했을 때 단순하게 실내 운동도 아니고 물 위에서 하니까 끊임없이 밸런스를 요하고 이것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흥미 자체가 존재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과정이 정말 재밌을까라는 의문이 초반에는 절대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목표가 존재했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야, 이것도 재밌겠지 라면서 계속 반복을 했어요. 이 운동을 딱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1년 넘어가면서부터 사고방식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기 목표된 10km 저기까지 가야 돼, 도착점까지.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저거 언제 가지?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저기 가면 기분이 좋겠지? 목표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재의 고통이 좀 강하게 느껴졌어요. 아, 힘들다. 힘들지만 참아야 돼. 목말라. 참아야 돼. 땀이 흘려서 코가 간지러워. 근데 참고 할래. 고통을 좀 참는다는 느낌.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는 과정이었어요, 초반에는.
그런데 재밌게도 처음에 그 과정이 좀 지나가고 익숙해지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이 단순한 행동에 어떤 의미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자세를 교정해서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1초 1초를 내가 개선했을 때 거기서 희열이 존재하고 즐거움 자체가 그 순간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10km 그 결승점에 도착하지 않더라도 물 한 번 젓고 물 한 번 젓는 이 상황에서 내 몸이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고 내 감정이 무질서하면서 점점 정제된 형태로 가는 거, 그리고 내 동작이 규칙 없고 무질서한 행위에서 점점 패들링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이 질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리고 이 과정 자체가 나한테 너무너무 큰 좋은 느낌을 주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과정이 주는 의미, 내가 몇 달 동안 이걸 해도 속도가 빨라지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남들이 보기에 아무 발전도 없는 구간이지만 내 속에서는 계속 의미 부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이거 꽤 재밌는데? 집중이 되는데? 내 몸의 느낌이 충만해지는데? 그리고 그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무리해서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잡생각들이 싹 사라지면서, 아, 여기 존재하는 거는 나와 물 밖에 없구나. 내 몸이 물과 접촉하고 있구나.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지더라고요. 온갖 걱정들, 멀리 있는 저 10km, 이건 미래예요. 결승점에 대한 생각도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 순간순간 동작에 집중하는 순간. 그리고 이것만 사라졌겠어요? 내가 갖고 있던 걱정들, 내 일에 대한 목표들, 내가 달성해야 되는 매출들,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현재로 충분하구나. 과정만이 진짜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목표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근데 이 의미가 되게 재밌는 게, 그렇다고 해서 내 목표가 사라졌냐? 여전히 존재해요. 왜냐? 나는 과정을 수행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너무나 짧은 시간에 10km는 도달해 있더라고요. 초반에 목표에 의미를 둘 때는 그 과정이 너무 지겹고 이거 언제 도착하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한 땀 한 땀 패들링 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돼 있어. 그래서 막 더 가고 싶어지고 막 그래. 벌써 끝났어?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 그래서 뭐냐면 목표를 달성한 후에 이 내리막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꾸준히 한 구간이 존재하고 그 과정이 계속 존재하고 계단식으로 계속 내 삶에서 충만감 상태로 가면서 자동으로 목표는 그냥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도착해 있는 거지. 그걸 제가 일에도 적용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유튜브 촬영을 할 때도 그렇고, 제가 진료 볼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저희 제품을 기획하고 제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도 뭘 얼마를 팔아야 할지, 그리고 이번 달 매출을 얼마를 달성해야지, 유튜브 조회수는 얼마가 나오면 좋겠다, 이런 게 사라졌어요. 그냥 이 카메라 앞에 서서 내 얘기하는 거, 이것 자체가 재밌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내 삶에서 하나에 걸어가다 보면 생기는 어떤 이정표, 편말 같은 정도로 의미부여가 낮아지더라고요. 아, 그냥 이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재밌어져. 길을 걷다 보니까 민들레도 있고 제비꽃도 있네. 아, 걷는 거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 과정을 중요시하게 된다, 이런 변화가 의식으로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 과정을 묵묵히 수행해서 어떤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에 사람을 집어넣어 버려야 돼. 그게 뭐냐? 그게 저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는 잘 견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이걸 자꾸 쳐다보게 돼. 그리고 현재는 힘들다는 감각에 오래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가치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행위들, 분명히 의미가 존재하고 그 의미를 발견하고 계속 나아가면 본인들의 목표는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럽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에서 이걸 적용하는 거는 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운동을 통해서 몸을 쓰면서 그 과정에서 느낌이 오기 시작하니까, 아, 그게 진짜 느낌이구나. 내가 하는 이 과정 하나하나, 패들링에서 오는 이 감각, 여기서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적용 가능하구나. 삶도 이거랑 절대 다르지 않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길을 걸어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삶에서 운동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한다거나 내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걸 똑같이 적용한단 말이죠. 일을 할 때와 운동을 할 때 그걸 분리하지를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CEO들은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삶에서 꽤 많은 부분을 거기다가 할애를 하고 있고 그 과정을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만큼 뛰고,
그 과정을 수행을 하면서 삶의 정열을 만들어내고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 부여를 제대로 할 줄 알면서 큰 일을 해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고의 전환이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목표를 바라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이 어떤 방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제대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 목표가 희미해졌을 때, 과정이 밀도가 느껴졌을 때, 이때가 심리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바라봤을 때 어때요? 감정적으로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저기까지 도달하지? 그리고 도달하면 그 다음은 뭐지?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닥달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과정 자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런 게 사라져 버려요. 지금 너무 좋다. 이 길 너무 좋다. 걸어가는 이 길. 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이 순간 하나하나 너무 재밌고 좋다.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사라져요. 점점. 내 삶에서 중요한 일들, 반복되는 일들을 억지로 하지 않게 됐을 때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오늘의 드릴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과정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자 했을 때 이 과정에 의미가 존재해야 됩니다. 오, 꽤 괜찮다. 좋네. 이 과정이 즐거운 거네. 목표를 상실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과정 자체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하고 있는 일, 반복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셨을까요? 발견하셨다면 그 의미를 댓글로 한번 적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